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시집간 여종. 아이고, 도련님, 거기는 못하려고 올라갔대요. 많이 마시면은 어찌 되는지 몰라라. 아씨, 올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어. 우매, 얘를 어쩐대. 사람을 부르러 갈 수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꾼 소리가 나더니 나무가 부러졌는데 한성이가 구월이의 몸에 떨어지면서 나무 아래 있던 구월이가 땅바닥에 엉덩아를 찍이며 쓰러진 거라. 한성이야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구월이는 바닥에 부딪히고 깔렸으니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었는데도 구월이는 한성이부터 챙기는 거였소. 대련님 괜찮으신 게라 이로 어쩐대. 아, 얼굴이 다 까져버렸어. 집에 돌아오자 한성이의 어머니 임씨가 한성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노발대발했다. 아니, 한성이가 왜 이 지경이 된 게야? 나무에서 떨어지셨어라. 뭐야, 나무에 올라가도록 그냥 두었단 말이야? 귀한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어쩔 것이야. 어머니, 구월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혼자 올라갔는데 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대려 구월이가 저 때문에 많이 다쳤어요. 어허, 어미가 말하는데 어디라고 나서는 게야? 한성이는 불같은 제 어머니의 성미를 잘 알기에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었다오. 하지만 내 마음이 쓰였지. 구월이가 자기 때문에 많이 다쳤는데 꼬중까지 들었으니 미안할 수밖에. 그래서 약을 챙겨가지고 구월이의 방으로 향했다오. 마침 구월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무심코 방문을 조금 열었는데 글쎄 구월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게 아니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구월이의 속살을 다 보고만 깨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한성이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지. 그날 이후 어리기만 하던 한성이에게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구월이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게요. 구월이를 보면 야릇한 생각이 들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다오. 한성이는 구월이를 사모하게 된 거지. 한성 도련님이 통 장난을 안 치니까 이상하네. 그러게나 말이야. 빨래 다 했다 싶으면 윗물에서 물똥을 싸질 않나? 맨질맨질 닦아놓은 방바닥을 흙바닥으로 만들질 않나? 도련님 때문에 일이 좋은 많았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던 도련님이 요새는 장난치는 것보담 구월이 꽁무니 따라다니는 게 더 재밌는 모양이야. 아이고, 많이 마시면 큰일 날 소리들을 하고 있어. 한성이가 전에 없이 구월이에게 다정하니 하인들은 물론이고 한성이의 어머니 임씨도 단박에 눈치를 챘다오. 한성의 부모는 상민 출신이었으나 장사로 큰 부를 일구어 돈으로 양반이 된 사람들이었소. 하지만 양반 특일의 기품과 명성은 돈으로 살 수 없었으니 그것이 늘 신경 쓰였다오.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맡고 아들이 입신양명하여 출세한다면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여종을 헐끗거리며 꽁무니를 따라다니니 달가올 리가 없었지. 얼마 뒤에 한성이가 제 아버지를 따라서 며칠 동안 한양에 가 있던 날이었다오. 대부분의 하인들도 따라간 터라 집에는 임씨와 구월이 그리고 하인 몇 명만 있을 뿐이었다오. 그때 어떤 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섰는데 참으로 괴팍하게 생긴 사내였다오. 제가지게 언제부터 양반이었다고 사람을 오아가라야. 마님, 장포수 왔어라. 산내사는 장포수라는 사냥꾼인데 임씨가 그를 부른 거라오. 장포수는 노름을 좋아하고 성격이 지랄맞은 위인이라 그런지 여지껏 노총각이었는데 임씨가 그를 불러서 대뜸 중신을 하지 뭐겠소. 아까 문 열어주던 아이를 보았는가?
그 아이와 자네를 맺어주려 하네만. 아이가 깍듯하여 지아비에게 잘할 것이고 손끝이 야무지고 바주런하여 살림도 잘할 것이네. 그러자 험상궂던 장포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임씨가 구월이를 방으로 불렀다오. 예? 막이 그게 무슨, 너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니라. 네가 자식을 낳는다 한들 어미가 종년인데 네 자식이라고 팔자가 다르겠느냐. 불쌍한 네 어미도 평생을 종살이하다 죽지 않았느냐. 남의 밑에서 이러고 사는 것보다야 산골 살림이나마 따로 살림 꾸리고 사는 것이 큰 복이 아니냐. 그건 그렇지만 소도 장포수의 아니 된다면 내 너를 면천시켜줄 것이야. 예, 그거 참말이어야. 허나 이 집에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한성이 앞에 나타나서는 더더욱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 임씨가 한성이가 없을 때를 맞춰 급히 구월이를 시집 보낸 것은 한 집에 데리고 있다간 두고두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지. 한성이가 구월을 정실부인 삼겠다고 고집 부릴지도 모를 일이고 작첩을 한다고 해도 문제였으니 말이오. 그래서 아예 멀리 시집 보내버리기로 작정을 했고 내마침 생각해낸 위인이 장포수였던 거요. 며칠 뒤에 한성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구월을 볼 생각에 한성이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선물로 주려고 사온 거울을 품에 안고 구월이를 찾았다고. 구월아, 어머니, 구월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 심부름을 보내셨는지요? 집에 당도하자마자 종년부터 더 찾는 게야. 구월이는 짝을 지어 시집 보냈다. 예? 갑자기 시집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럴 순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어허, 어찌 경고망동이야. 이미 남의 처가 된 무민이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거라. 한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았다오. 구월이에게 주려고 한양에서 산 거울도 깨지고 마음도 산산조각 난 것처럼 아팠지. 그 후 구월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기 위해서 어머니를 조르기도 하고 하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임씨가 입단속을 시켜놔서 그랬는지 한성이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오. 한편 장포수를 따라 산을 오른 구월이는 전날 밤을 지르게 되었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살림 불리면서 애기 낳고 오순도순 잘 살면 되겠다 하고 마음먹으면서도 흐르는 눈물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오. 어릴 적에 제 어미가 죽던 날도 생각나고 횡랑에 살던 아줌마 아저씨도 생각나고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한성이의 얼굴도 생각이 났지.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니까 집에 붙어있지 못하는 인간이야. 말없이 나갔다가 말없이 돌아오니까 바가지 긁을 생각하지 말고 나 없다고 사내놈이라도 집에 들이는 날엔 다 죽는 거야.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남편 자리를 보면 또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 장포수는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작자였거든. 사냥만 하면 주막집에 쪼르르 달려가서 들병이를 옆에 끼고 술을 퍼마시고 가죽을 팔아서 돈이 좀 생기는 날은 노름으로 다 탕진하는 거였어. 집에 먹을 것은 없지. 장포수는 코빼기도 보기 힘들지. 그러니 구월이가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약초를 캐서 아랫마을에 내려가 팔고 조금의 곡식과 씨앗을 구해가지고 산에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오. 지천으로 널린 나무를 캐서 삶고 말려서 겨울을 대비해 저장해 놓기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 그렇게 1년이나 지났을까? 구월이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소. 장포수는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은데 혼자 아기를 낳다가 죽는 거나 아닐까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았지. 그래서 구월이는 어릴 적 횡랑에서 아주머니들이 해산할 때 심부름하며 곁눈으로 보아온 것을 생각해냈소. 아기 기저귀며 싸게 저고리를 만들어서 삶아놓고 한도고들을 준비해놓고는 이불 호청을 뜯어서 전정과 기둥에 단단히 묶어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이슬이 비치더니 배가 아파오면서 진통이 시작된 거라.
진통이라는 게 내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찾아오니 아플 때는 꼼짝 못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아픔이 좀 약해지는 때에는 물을 끓여서 방에 가져다 놓았다고. 그러다가 점점 자주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종당에는 저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오는 거라. 까무러칠 것 같은 고비를 몇 번씩 겪다가 정신줄을 부여잡은 끝에 드디어 아기를 낳았다오. 어메, 내 새끼. 어메, 오정하니 예쁘기도 하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게 참말이었구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야 장포수가 집에 돌아왔는데 여보이 예쁜 딸이여라. 고추를 달고 나와야 사내 놈이라도 가르치지. 계집배를 어디다 쓰라고. 이놈의 작자가 따뜻한 말은커녕 계집이라고 눈을 흘기더니 총포만 챙겨가지고 성안이 나가버리는 것이었어. 그토록 무식하고 무심한 놈이 또 있을까마는. 구월이는 아기를 위해서 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지. 아기를 업고 받치를 하고 약초를 캐면서 꿋꿋하게 살았다오. 애미가 뒤지면 새끼도 뒤지는겨. 내 새끼는 애미처럼 살게 하진 않을 것이구만. 아기가 돌이 지날 무렵 유난히 더운 어느 날이었소. 오랜만에 장포수가 집에 왔고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는데 그날따라 아기가 더워서 그랬는지 자꾸만 울고 보채는 거라. 그 소리에 장포수가 시끄럽다고 성질을 부려댔다오. 장포수의 고함 소리에 아기가 더 울어대니 구월이가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지. 은자동아, 금자동아, 하늘 아래의 으뜸동안, 너를 주면 은사고, 너를 주면 금을 사랴. 아기를 재우긴 했지만 집에 들어가질 못하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오.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만 바위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구월아, 나다, 한성이. 대리님이 이것까지 일로 오셨대요? 행랑아범을 졸라서 겨우 알아냈다. 네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지야. 신랑한테 이쁨 받으면서 잘 살지라. 장포수란 놈이 어떤 놈인지 소문 들었다. 그리고 집 밖에서 그놈이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 이야,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니?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구나. 너를 데려가서 함께 살겠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 도련님은 어쨌을까? 아직도 애기티를 못 벗었어. 지 자식하고 소방을 두고 외간 남사를 따라간다고라. 그런 법은 없어라. 그러고 도련님 제 말 잘 들으소. 지가 아기를 낳고 길러보니까 주인마님 마음을 알겠어라. 자식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잡은 마음 말이야. 상민이 양반되기가 어디 쉬운 일이버. 자식만은 안 밟고 양반대우 받으면서 살게 해주려 하는데 전한 종년 땜시 도련님 장래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았겠어라. 나라도 내 새끼한테 해가 되는 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잡을 것이오. 지가 요라고 살아도 너의 집 종살이보단 좋으니까 찔벅대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쇼잉.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성이가 산을 오를 때만 해도 구월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리라 다짐했던 것인데 구월이가 저리도 완강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 한성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 동안을 힘들어하면서 제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모르진 않았으니 얼마 후에 어머니의 뜻에 따라 양반집 가문의 여인과 혼례를 치르게 됐다오. 한편 구월리는 딸아이를 업고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느라 여념이 없었소. 어느 날은 귀한 약초를 캤는데 그걸 가지고 약재상에 가져갔지. 약재상 영감은 여간 깐깐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월이의 약초를 후한 값에 쳐주는 거였소. 이후로도 그 약재상 영감은 구월이의 약초를 좋은 값에 매입해 주었다오. 그 덕에 구월리는 반물 걱정을 덜게 된 것은 물론이고 여윳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게 되었지. 몇 년 뒤 어느 날 장포수는 멧돼지에 받쳐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가 죽고 세월이 흘러 갓난이는 관연한 처녀가 되었다오. 그동안 약초를 팔아 모아둔 돈으로 딸을 시집 보낼 미천까지 만들어 두었는데 마침 좋은 혼처가 들어왔지.
언니, 나 시집 안 갈라요. 나 없으면 언니 혼자 살아야 했었는지. 그게 뭔 소리야 너. 시집 보내놓고 팔도 유람하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네가 시집을 안 가면 이 언니 팔도 유람도 못하고 눈 감으란 것 칭해 불어. 언니, 애미 걱정하지 말고 신랑이랑 깨보크면서 다정하게 살아. 언니, 오메 우리 똥강아지. 오메 우리 똥간지. 나를 시집 보낸 구월리는 나라이의 이불자락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다오. 며칠이 지나 구월리는 무언가 결심한 듯 하더니만 갑자기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곱게 빗질을 했수. 그러더니 보따리를 챙겨서 밥이 산을 내려갔지. 먼 길을 걸어서 어느 양반집 앞에 당도한 구월리는 문을 두드리는데 뉴이슈 아줌니, 지가 구월이여라. 누구? 16년 전에 이 댁에서 일했던 구월이라. 구월이? 그래 맞구나, 구월이. 아이고, 어린 것 산골이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했을꼬. 아, 그래, 어쩐 일로 얘까지 왔노? 약재상 영감님께 들었소. 호열자 땜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불었다고요. 얼마 전에 아랫마을에 돌았던 호열자로 한성의 부모님과 부인이 죽고 하인들도 절반 이상은 죽었으니 그곳은 마치 귀신이 사는 집처럼 폐허 같은 느낌이었어. 한성이는 살아남긴 했지만 호열자의 후유증으로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병자가 되어 있었다오. 도련님, 구월이 왔어. 도련이, 구월이가 이제야 왔어. 구월이, 약재상 영감님께 약 들었어라. 그동안 약초값을 후하게 쳐준 게 도련님이라고요. 꼭 비밀로 하라고 했다면서. 도련님 덕에 내 새끼 배 안 굶기고 잘 키웠어라. 그 아이를 며칠 전에 시집 보내고 오느라고 이제야 왔어. 한성이는 그리움에 사무치던 구월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오. 그날 이후로 구월리는 정성으로 한성이를 돌봤는데 욕창으로 고생하던 한성이를 시간마다 정성껏 주물러주고 약 다려서 먹이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적게나마 꼭 먹도록 하고 저녁 무렵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구월이가 정성으로 한성을 본 지 1년이 지나니 한성의 안색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한 계절이 지났을 때는 가볍게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또 얼마 뒤엔 몸이 완전히 좋아진 게요. 그 후 구월이와 한성이는 그리워하며 슬퍼했던 만큼 한시도 떨어질 줄을 몰랐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깨가 쏟아지게 지냈지. 봄이 오면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눈이 오면 눈장난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신혼처럼 지냈다. 눈 속의 여인. 신씨는 언젠가부터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오. 체증인 줄 알고 손을 따고 익모소를 다려 먹어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살이 빠져서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 그래서 신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싶어 의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신씨가 의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의원 앞에 있는 큰 고목나무 아래 점쟁이가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 그런데 점쟁이가 신씨를 보고 하는 말이 흙일로 가겠구나. 곧 가겠어. 아휴, 재수없게 별소리를 다 듣겠네. 신씨가 그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의원으로 들어가 버렸다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의원 노인이 한참 진맥을 짚어보더니 글쎄 큰 병이 걸렸다지 뭐요. 이런 위통이 아주 심하구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됐구만. 얼마 못 살겠어. 길어야 반년이나 살까? 예? 아니 무슨 병이기에 그런 방도가 없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환자를 보아왔으니 딱 알지. 약도 소용없어. 죽기 전에 그동안 못 해봤던 것이나 실컷 하시게. 몸을 진찰한 의원도 운명을 점친 점쟁이도 신씨에게 곧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 신씨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오.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오.
25년 전 신씨는 17살 나이에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내와 혼례를 올렸다오.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고 젖도 떼기 전에 둘째를, 이어 셋째까지 품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여름날 건강하던 남편이 반일을 마치고 피곤하다며 잠이 들더니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라. 하루아침에 황망히 남편을 잃은 신씨는 살 길이 막막했지만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정성껏 키웠지. 그러나 인물이 난 젊은 과부라는 이유로 흘끔거리는 사내들이 많아지자 이웃의 안악들은 질투심에 그녀를 시기하면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오. 저 방둥이 살랑거리는 것 좀 봐. 은근히 동네 남정네들한테 웃음을 흘리고 다니잖아. 반일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신씨를 이웃에 사는 순인의 아범이 도와주자 순이엄에는 남편이 신씨에게 마음이 있다고 오해를 한 거요. 그 오해로 순이엄은 신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웃들에게 퍼뜨렸고 다른 안악들이 생각 없이 한마디씩 보태는 바람에 신씨는 어느새 마을에서 나쁜 평판을 듣게 되었지. 어젯밤에 우리 칠기 아버지 여기 왔다 갔지? 아니 보자 하니까 레네 서방을 왜 우리 집에서 자? 이로 인해 신씨는 마음을 나눌 이웃 하나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인 20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세 아들이 모두 장가를 가고 손주까지 안겨주어서 41살의 할머니가 된 거라. 아들들은 효심이 깊었지만 산판에서 일하며 처자식과 함께 전국을 떠들며 열악한 환경 탓에 신씨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 결국 신씨는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되었고 말 하나 없이 외로움만 깊어갔지. 그나마 강원도로 시집간 여동생이 한양을 오가는 사람 편에 보내오는 편지가 신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 언니 잘 있지? 정말 보고 싶다. 언니가 나에게 꼭 한번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먹고 살기 바쁠 테고 언니는 혼자 집에 있을 텐데 이번 겨울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어. 언니 본 지도 오래됐고 나도 외로우니 같이 있읍시다. 대관령을 넘어야 하는 곳이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에 동생을 한번 보고 와야겠다고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오. 며칠을 걸으며 주막에서 쉬기를 반복하던 신씨는 다행히 평창까지 가는 일행을 만나 함께 산을 넘었지. 하지만 일행과 헤어진 뒤 혼자 길을 가다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지 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종아리까지 쌓이고 잠시 후에는 무릎까지 쌓여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 당황한 신씨는 급한 마음에 산비탈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접질리고 무릎까지 다친 거요. 아유, 뛰어가 모자를 팠네. 하필 이럴 때 다리를 다쳤으니 큰일이네.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곰처럼 덩치가 크고 산적처럼 생긴 사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신씨는 깜짝 놀라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오. 얼마나 지났을까? 신씨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 안이었어.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산적놈의 소굴인가 봐. 놀란 신씨는 도망가려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하필 그 사내와 딱 마주쳤지 뭐요. 왜서 나와 있어?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도저적 놈이 도적질이나 할지 왜 사람까지 해치려 드는 게요? 뭐 사람의 인사를 그렇게 해요? 나 나쁜 사람 아니래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주마이가 눈밭에서 꼼짝 못하고 있게 뛰갔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쓰러지지 않았소. 그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호랭이 밥이 될 테니 안고 집으로 데려온 거래요. 산적인 줄 알았던 사내는 뜻밖에도 온기를 굽는 장인이었다. 신씨는 자신이 이 오해한 것이 미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 한양사 왔단 말이래요? 예, 한양사 왔습니다.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북쪽골에 산다는데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시오? 저 짝으로 시오리만 가면 있어요.
헌 근데 지금은 눈이 많이 왔으니 어쩌우. 눈이 녹아야 떠낼 수 있을길래요. 신씨는 자음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으나 눈은 멈출 김이 없이 계속 내려서 머리 높이까지 쌓였어. 나는 밤새 온기를 구워야 해서 가에 있을 테니까 아주마이는 북 쉬시오야. 사내는 집 앞에 가마 털어 갔고 신씨는 혼자 방 안에 남았지. 남녀가 유별한데 망측하게 처음 본 사내의 집에서 잠을 잘 순 없지. 꾀가 앉아 밤을 새우려 했지만 따뜻한 방바닥 탓에 코를 골며 잠이 들고 말았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지. 아침상 받으시오야. 신씨가 일어나길 기다렸다. 사내가 밥상을 안으로 들여왔다오. 세상에, 산골에 그것도 겨울에 어디서 재료가 나서 이런 진수성찬을 차리셨소. 다쳤을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닭 한 마리 잡았지 않소. 하얀 이 밥에 간문 담은 섞은 밥이랑 해서 얹히지 않게 먹어요. 긴 겨울 나려면 아껴 드셔야 할 텐데 내가 식량을 축내서 어쩔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챙겨놨냐면요. 쌀, 옥시기, 감재, 배차, 색지, 김치, 나물마크 다 저장해놨고요. 땔감은 봄까지 쓰고도 넉넉할 정도로 준비해놨어요. 산내는 신씨가 불편할까다 밥만 먹고 얼른 일어나며 덧붙였지. 가마소에 뭉근하게 물을 데워놨으니 필요하면 써요. 나는 가마터에 가면 한참 있다 올 거래요. 신씨가 식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기 위해 붓두막으로 가니 가마솥에는 데워진 물이 가득했고 목욕까지 꺼내져 있었다오. 오라, 물을 데워놨으니 필요하면 쓰라던 말이 목욕하라는 말이었구먼. 신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목욕을 했소.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듯해 했고 다리도 찜질한 것처럼 부드러워졌지. 뜻하지 않게 호사를 다 누리는구먼. 생김새는 영락없는 산적 두목인데 은근히 세심하고 따뜻한 면이 있단 말이지. 사내에게 신세진 것이 미양했던 신씨는 그날 저녁 있는 재료들로 찬을 만들고 가마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사내의 말대로 붓두막과 옷간에는 겨우내 먹고도 남을 만큼 저장해 놓은 것이 많았고 없는 게 없는 넉넉한 살림이었어. 산내는 신씨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오. 이 뭐 이래요? 이젠 다리도 덜 아프고 하니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상을 차리지요. 와, 막하다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어. 맛있다니 다행이요. 그나저나 안주인은 안 계시오? 가난한 사내를 따라 외딴 곳에서 호로마이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처자가 없어서 종각 신세를 못 면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오마이가 돌아가신 지 수년이 흐르고 그 후로 쭉 혼자 살았어요. 아직도 참으로 외로웠겠구려. 살림도 제법 넉넉해 배던데 라도 장가를 들지 그러셨어요. 아줌마애들이 중신을 서겠다는데 마음에 안 내겠어요. 신씨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사내가 온기를 굽는 동안 간단히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낡은 옷을 꿰매주며 여인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을 말끔히 정리해주었지. 눈이 녹을 때까지 신씨와 사내는 광목천을 들이운 방에서 공간을 나누어 일을 지냈던 거요. 며칠 뒤 날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났다오. 하지만 어느새 정이 든 탓인지 막상 떠날 때가 되니 서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거라. 사내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지 마당을 쓰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 올해 겨울은 왜서 따뜻하고 난리라니 눈이 너무 금방 녹았지 않나. 신씨를 동생네 집으로 데려다주는 동안 사내는 심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오. 여가주마이가 얘기했던 그 동네래요. 동생네 집에 도착하자 동생이 반갑게 뛰쳐나오고 자매가 서로 얼안고 기뻐했다오. 언니. 아이고, 아우야. 사내가 조용히 자리를 뜨려 하는데 신씨의 동생이 그를 붙드는 게 아니요. 아니, 쌀꼬라지 아니에요?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중신 서겠다고 했던 우리 언니랍니다. 언니, 내가 얼마 전부터 언니한테 우리 집에 꼭 오라고 한 이유가 이 아재 때문이었다오.
언니가 손주를 보고 할머니가 되긴 했지만 이제 막 40을 넘긴 젊은 나이고 자식들도 다들 자기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언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 하면 외롭지도 않고 좀 좋으. 그래서 내가 다리를 놓으려던 거였는데 아니 어떻게 둘이 함께 왔어? 신 씨가 동생에게 그간 내일을 이야기하니 둘이 하늘에서 맺어준 천생 배필이라면서 동생이 호들갑을 떨었다오. 이 아젠의 온기는 이 근방에서 제일 알아준다고. 능력 있지, 살아지, 얼마나 섬세하고 착한지 몰라. 사내는 신 씨가 혼잣몸이라는 것을 알고 반색을 했지. 신 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동생에게 말했지. 아휴, 남세스럽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애들한테 창피하다. 어머, 언니한테 좋은 분 소개시켜드리면 어떻겠냐고 한 게 언니 내 애들이라. 애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 이모님, 님 잘 계시지요? 그동안 이모님께서 어머니와 저희들을 늘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어려운 순간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모도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분이 없다 보니 외롭고 쓸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께 새로운 인연을 맺어드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만의 마음으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일이기에 어머니를 가장 잘 아시고 진심으로 아끼시는 이모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모께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희도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 준 자식들 덕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신씨를 사내가 조용히 다가와 감싸안다오. 사내는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신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소. 하지만 신씨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몸이었으니 사내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지. 의원이 저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기에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만 보고 가려던 것이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사내에게 깊은 정을 느껴봤네요. 하지만 마지막은 자식들 곁으로 가서 집에서 눈 감고 싶습니다. 사내가 울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보살펴주겠다고 했지만 신씨는 고집을 꺾지 않고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돌아갔다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갑증도 없었고 소화도 잘 됐던 거라. 그래서 지체 없이 곧장 의원으로 갔다오. 그런데 의원 노인은 보이지 않고 일하던 사내가 하는 말이 의원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셨습죠. 그래서 이제는 진료를 보지 못하십니다요. 예? 언제부터 노망이 나셨는데요? 꽤 여러 달 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진료 오는 사람들마다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신 통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신 씨가 당황해하면서 의원을 나오는데 예전에 그 점쟁이와 마주쳤다오. 이보시오, 나 점사 좀 봐주시오. 보자 어디 보자. 아주머니는 전수를 누리시겠소. 복도 많으시네. 정말 내가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오? 그렇소.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곧 죽을 팔자라고 하셨어? 응? 언제? 아 지난번에 얼마 못 산다고 그랬잖. 얼굴이 굳어진 점쟁이가 어렵게 말을 떼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또 그만해야겠소. 신발이 떨어져서 도통 점사가 맞지를 않으니. 사실 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들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니 대충 보고 눈치로 말했다는 것이었소. 점쟁이가 점을 못 보는데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가 고민이라면서 도리어 신씨에게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 신씨가 하도 기가 차서 크게 한바탕 웃었다오. 참나. 신씨는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됐을 때 강원도의 산골집으로 갔다오. 사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신씨를 보더니 어리동절해했지. 이게 꿈이나 생시나? 빨리 오셨네요. 밥 다 됐으니 손 씻고 오세요. 사내가 신씨를 안고 좋아서 눈을 떼지 못했다오. 임자가 걱정돼서 마카 다 버리고 한양으로 가려고 그랬어. 몸은 괜찮어? 네. 아, 글쎄 의원이고 점쟁이고 다 엉터리였지. 뭐예요? 저 오랫동안 당신하고 여기서 살렵니다.
사내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번쩍 안아올렸지. 그날 밤 서로를 위하는 그들의 사랑은 산골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오. 시바지의 로맨스. 옛날 옛적 지리산 피아골 골짜기에 종려마을이 있었다오. 종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 아이를 낳아주고 허우채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시바지 여인들을 말하는 거요. 이 시바지들을 거느린 정신어머니란 자는 종려촌의 우두머리로 아들 출산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올리고 아들을 낳을 법한 여인을 선별해서 양반집으로 보내 그 대가를 받아 종려촌을 꾸려가고 있었다오. 어느 날 아랫마을 김초신의 사람이 종려촌으로 찾아왔는데 여가 용하다고 우리 마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실은 우리 마님이 줄줄이 딸만 낳은 관계로다가 대가 끊기게 생겼어. 아들 낳겠다고 산삼이고 뱀이고 날마다 다 가지고 영감자시기 하고요. 밤마다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인자는요, 아예 애도 안 들어서 손은 겨. 이제 그댁 마님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아기 갖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 내가 특별한 아이로 보내줄 테니 아들을 낳으면 허우채를 넉넉히 줘야 하네. 저기 을려라는 아이가 처녀이긴 한데 저 아이 어미가 사내 아이 셋을 낳고 마지막으로 저 아이를 낳고 죽었어. 제가 아주 지어미를 똑 닮았는데 사주로 보나 관상으로 보나 저 아이도 아들 셋은 넘게 낳을 아이라오. 아들을 낳아주면 그 대가로 쌀 10가마니 정도는 받을 수 있었지만 딸을 낳으면 아주 적은 대가만 받을 수 있었다오. 그리고 그 딸을 종려촌으로 데리고 와서 씨바지로 길러 어미가 하던 일을 대물림시키는 것이었소. 을려도 대물림으로 씨바지가 되어 남의 집에 자식을 낳아주러 김초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 처음에 김초신은 채통 어쩌고 하면서 합방하기를 꺼려했지만 을려를 보더니 펑 마음에 들어했고 밤새 을려를 못살게 굴었다오. 을려가 정신어미에게 배운 대로 김초씨에게 몸을 내어주긴 했으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을려와 김초씨가 여러 날 합방을 했고 몇 달 뒤에 을려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소. 아기를 위한 것이니 꼭 챙겨 먹도록 하거라. 뛰지도 말고 천천히 걸어 다녀야 하느니라. 맵고 짠 것은 먹지 말 것이며 골커나 흉하게 생긴 것도 먹어서는 아니 된다. 과일은 담스럽게 익은 것만 먹고 씨가 굵은 과일만 먹어야 한다. 좋은 것만 봐야 잘생긴 아들이 나오는 법이니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느냐? 사내를 낳으면 마님이 데려가시고 지는 다시는 여기 찾아와 안 된다고 배웠어라. 그렇지? 그리고 계집배를 낳으면? 허나 계집배를 낳으면 이튿날 제가 데리고 종려촌으로 가야 한다고요. 을려가 만삭이 되었을 때 찬찬히 마당을 산책하던 어느 날이었소. 을려가 안채를 보니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로는 김초씨의 큰딸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였소. 을려 눈에 그 모습이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자기와는 아주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 얼마 뒤 을려가 아기를 낳았는데 을려가 글쎄 딸을 낳게 된 거라오. 목이 빠져라 아들만 바라던 마님은 크게 실망하더니 을려에게 눈을 흘기고는 생안이 나가버린 거라. 아들, 딸을 가려앉는다는 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말이지. 을려는 서러움에 한참을 울다가 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보니 꾸물거리면서 젖을 무는 아기가 어찌나 예쁜지. 어메, 요 왕담은 입술 좀 보게. 네가 참말로 내 속에서 나온 아가 맞는 게. 아이고, 열하고 이쁜데 팔자 센 오미딸로 태어나서 어쩔까나. 사람이 할 짓이 있지, 아씨. 시바지가 뭐대. 동물만도 못한 숭악한 짓을 딸내이한테까지 시킬 수는 흡수야. 종려촌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을려는 그날로 김초씨의 집을 나와서 걷고 또 걸었다오. 꼬박 나흘 동안 300리 가량을 걸으면서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그곳에 있는 기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오.
그때부터 기방에 살면서 기녀들의 옷을 빨래하고 부뚜막에서 음식을 만드는 등 아주 바쁘게 살았지. 기녀들의 옷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잠시도 쉴 새가 없었지만은 아이에게 넉넉히 먹일 수 있고 따뜻한 방에서 재울 수 있었으니 을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다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 고은이가 5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소. 아이가 이녀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던 을려는 기겁을 하고 놀랐다오. 서방님, 소녀 술을 따라 들겠다옵니다. 그 전에 치마를 걷어보아라. 아이 참, 서방님도 을려의 딸이 글쎄 기생들을 따라하며 놀지 뭐겠소. 고은아,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대? 기녀 언니들이랑 아저씨들이랑? 아이고, 어린 것, 그런 말 하면 못 써야. 허기사, 방이 기생년 천진데 뭘 보고 배우려고. 어미처럼 씨바지 시키지 않으려다가 사내들 욕정 채워주는 기녀를 만들 뻔했잖. 없이 떠나야겠구만. 그래서 을려는 그동안 기방에서 일한 삭슬 받아가지고 딸과 함께 무작정 길을 떠났소. 어머, 다리 아파. 벌써 저자까지만 가면 어매가 안아줄 것이구만. 어머, 해. 언제 도착하? 아, 거의 다 왔어야. 며칠을 걸어서 어느 마을에 도착한 을려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 한 채를 구해서 날과 살기 시작했다오. 저가를 담가서 장에 나가 발기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랬지. 그러던 어느 날 을려는 우연히 나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이, 어디 다녀오는 거? 유배지 점거하고 오는 길이네. 아, 이번에 유배를 온 분이 대단한 분이라지. 종이품 대제학을 지내신 분으로 세자마의 스승이기도 했다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오신 것은 아닌 듯 하더라고. 아무튼 학식이 높은 분이라서 그런가 고을 수령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네. 아들님 글선생을 부탁하신 모양이더군. 을려가 살고 있는 집과 멀지 않은 곳이 유배지였던 거요. 유배 생활이란 게 열악하기 마련이지만 중죄인이 아니라 정치 세력 다툼에서 밀려 낙향하다시피 한 경우에는 지방관이 최소한 먹고 살 만한 지원도 해주고 이것저것 배려해 주었다오. 특히나 나들이 이야기한 사람은 대제학을 지냈던 송시연이란 자로 학식이 높은 지식인이었으니 고을사 또는 자기 아들을 과거 급제시키기 위해 송시연을 아들의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할 정도였지. 을려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유배지로 내달리기 시작했다오. 갑자기 송구하구만요. 나을 게 있어서 왔어라. 지는 저쪽에 사는 을려라고 하는데요. 제 딸아이 글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요. 낮게 그냥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빨래랑 걸레질이랑. 내가 유배지에 와 있다고 네가 나를 우습게 보고 놀리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안 그래도 마음이 시끄럽던 차에 다짜고짜 글을 가르쳐달란 소리를 들으니 마치 놀림을 받는 것 같아서 송선비가 크게 화를 냈다오. 을려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며칠 동안 궁리를 하다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뚜막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 아휴, 어르신. 지난번지가 죄송했어라. 마음만 급해갖고 그만 앞뒤 없이 들이댔구먼요. 요거 쪼까 자시고 노형 푸시 아무 대구도 없는. 송시연 앞에 저녁상을 들여놓고는 집으로 돌아왔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녁 시간만 되면 정성 들여 차린 밥상을 송시연에게 가져다 준 거지. 아휴, 된장국은 마치 우리 부인이 해주던 맛과 똑같은. 그래, 나물에 간이 삼삼하니 자꾸만 젓가락이 가는구만. 송시연은 몇 년 전 부인을 잃고 외로이 살아오던 자였는데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으니 을려에 대한 노여움이 다 가신 것은 물론이고 은근히 저녁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 그렇게 한 달가량 지났을 때였나? 송선비는 을려가 오기를 기다리며 미리 손 씻고 덕바지까지 하고는 저녁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 깊도록 을려가 오지를 않는 거라. 이상하구만요. 구수한 밥 냄새를 풍기며 저녁상에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송선비는 그날 밤 쫄쫄 굶은 채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지. 이튿날도 을려는 오지 않았고 송선비는 또 저녁을 굶었다오. 다음 날 아침 송선비가 을려의 집으로 찾아왔다오.
나 저희 집은 어깨상을 차려주더니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되어 왔는데 멀쩡한 걸 보니 됐구나. 어메, 지를 기다리셨어라. 그러고 본 게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이 저녁 기다리다가 쫄쫄 굶으셨는갑이네요. 어허, 이제 보니 네가 먹는 것으로 나를 놀린 것이었구나. 아이고, 아니라 실은 지 딸이 곧불 때문에 열이 올랐는데요. 애매가 돼갖고 뻘거리고 돌아다닐 수 없자녀라. 난 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송선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 그동안 맛있는 밥을 챙겨준 호의를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마음이 옹졸해져서는 경호 없이 군 것을 후회했다오. 딸에게 글을 가르쳐달라 했더냐? 글은 배워서 뭐 하려고. 그저 밥만 배불리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야, 저희 같은 싼 것들은 그러지. 그란디오, 배부른 돼지 문양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 딸은 다르게 살았으면 싶어라. 지가 지리산 종료촌에서 살 때는 여인애들은 다 저처럼 사는 줄 알았단 게요. 근데 가만 본 게 딴 세상에 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는 신분이 미처해서 땅만 보고 살았지만 제 딸은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해서 하늘 보면서 잘 살게 해주고 싶어라. 을려의 뜻을 알게 된 송선비는 다음 날부터 을려의 딸 고훈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 그러니 을려는 고마운 마음에 매일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송선비에게 가져갔고 말이오. 그러던 어느 날 송선비가 갑자기 을려에게 책을 내미는 것이었소. 아이만 가르쳐서 되겠느냐? 어미도 배워야지. 너도 가르쳐주는 게라. 그날부터 을려도 송선비에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요. 을려가 글을 배우고 책을 읽는 것을 어찌나 좋아하고 재밌어 하든지 그런 을려를 보는 송선비는 더없이 흐뭇했지. 을려가 글을 배운 지 3년의 시간이 지나니 어려운 서책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행동거지도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있어졌다오. 그러던 어느 날 송선비가 임금님의 음영을 받게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어 세자가 왕위에 오르자 왕이 송선비를 궁으로 불러들인 것이라오. 종일품 좌찬성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지. 나 그동안 저희 모녀 스승님이 되어주셔갖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양서 건강히 잘 계셔. 너와 고은이에게 정이 들어서 발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해서 말인데 을려야, 내가 고은이의 아비가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내 부인이 되어다오. 이리하여 을려는 송선비와 혼인하여 좌찬성의 부인이 되었. 그 후 아들 셋을 더 낳아 사남매를 훌륭하게 치워냈고 말이오. 그야말로 을려의 결단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인생 역전극이라 할 수 있지. 미녀와 눈먼 사내. 어떤가? 내 아들 풍산인 녀석과 미녀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가? 허허허, 우리 미녀를 예쁘게 봐주니 고마울 따름이네. 옛날 경기도에 사는 한 시부에게 미녀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찌나 어여쁘고 영특하더니 부모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오. 그래서 일찍부터 미녀를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았고 미녀의 아비는 그중 제일 돈이 많은 김첨지네 집과 사돈을 맺기로 약조했지. 이대로만 잘 키워서 보내주시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아버지가 될 것이니 10년 후에 사돈 될 사람끼리 한잔 하세나. 하지만 이듬해 봄, 미녀는 온몸에 불덩이 같은 열이 오르더니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여봐라, 의원을 불러놓으라. 미녀가 천연두를 심하게 앓았던 거지. 다행히 죽을 고비는 넘겼으나 안타깝게도 얼굴에 온통 자국이 남고 만 거요. 아휴, 우리 미녀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어허,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웬 눈물바람이요. 여자아이 얼굴에 얼굴 자국이 생겼으니 어느 사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 제 삶이 고달파질까 걱정되어 그러지요. 미녀는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된 것만 같아졌고 밝았던 성격에 점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오. 그런데다가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했는데 아이고 뭐냐?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네 그냥. 아이고 저기 곰보 지나간다. 곰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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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도망가고 아이들은 곰보라고 놀려대니 미녀는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만 거라.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방 안에 들어박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오. 아침에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뒷간에 가는 일 빼고는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책 읽기만 되풀이할 뿐이었지. 질승문지요. 문승지 즉산이 문질빈 연우에야 군잔이라. 바탕이 겉모습을 넘어서면 촌스럽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형식적이게 되니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운 것이니라. 인부지 입불론하면 부력군자호라. 아버지가 구해다 준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책을 보지 않고도 외워질 정도가 되었지. 자, 책 읽기가 지겨워진 미녀는 그때부터 공상을 하며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상상 속에서는 세상 곳곳을 다닐 수 있었고 여인들은 자유로웠고 멋진 낭구님도 만날 수 있었으며 호랑이도 무섭지 않았지. 미녀는 도깨귀 얘기도 만들고 햇님 달님 얘기도 만들고 아름다운 여인과 낭구님의 지고지순한 사랑 얘기도 만들었다오. 그렇게 방 안에서 책 읽고 재미난 얘기 만들어내면서 보내기를 10여 년. 미녀는 과연한 처녀가 되었고 정원을 약조했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오. 한편 미녀가 아프기 전 혼인을 약조했던 김첨진의 집은 소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아이 그 미녀지 추연지랑 홀레 올리기 싫다니까 그러네. 혼인을 안 하면 이놈아 안 하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가 집안을 다 거덜냈는데 이제 뭐 먹고 살래 나라. 걔가 이뻐서 며느리로 들이는 줄 아니? 일찌감치 미녀를 며느리감으로 여기던 김첨지가 세상을 뜨고 아들 풍산이 가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놈이 천성이 게으른 한량인데다가 기생집과 투전판을 드나들다가 그만 산이며 논밭을 전부 노름으로 날리고 말았다고. 그 전에는 풍산의 어미도 미녀의 맞자국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파혼하고 싶어 했지만 가세가 기울어 가난해지고 보니 미녀가 가지고 올 혼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요. 미녀의 집이 꽤 갖추고 사는 넉넉한 집인데다 진정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을 다 미녀가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만한 혼처가 또 있을까 싶었던 거지. 미녀의 부모는 딸이 시집가서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하여 논밭을 뚝 떼어주고 가축이며 비단 모시, 초피, 장신구 등 기둥뿌리를 뽑은 듯이 혼수를 잘 해서 시집 보냈다오. 풍산네 입장에서는 미녀는 그야말로 굴러온 복덩이가 아닐 수 없었지. 하지만 신랑은 미녀만 보면 한숨을 쉬며 멀리했고 방 안에 함께 있어도 신랑은 저쪽 끝에 미녀는 이쪽 끝에 있을 뿐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채 여러 해가 지났다. 에휴, 어떻게 된 게 아직도 태기가 없는 게야. 이러다 대가 끊기면 내가 죽어서 조상님 뵐 낯이 없네. 낯이 없어. 에휴. 어미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풍산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미녀의 탓이라고 둘러댔고 밖으로 돌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오. 풍산이는 아직 안 들어온 게야. 에휴, 자고로 사내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데 마누라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집에 붙어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얼마간 집을 나가 있던 미녀의 남편이 웬 여우같이 생긴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어디서 저런 여자를 집에 들여? 어머니 말씀 가려하십시오.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다 듣습니다. 소손주. 손주라는 말에 시어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입꼬리를 누기며 좋아하는 거라. 그리고 미녀는 그날부터 첩에게 방을 뺏기고 건방에서 생활하는 신세가 됐다오. 내가 입덧이 심해서 기운이 없어. 잘 먹어야 태중에 있는 우리 아기가 잘 클 텐데.
아이고, 기운이 없으면 안 되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뜨끈뜨끈한 삼계탕 그릇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 그 계집이 먹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풍산에게 말했고, 풍산은 그때마다 미녀에게 음식을 해놓으라고 주문을 했다. 서방님도 참. 남편의 무시에 시어머니의 구박에 처음 시중까지 들게 된 미녀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다오. 얼마 뒤 시아버지 제삿날, 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는데 잠깐 볼일을 보고 부득하게 돌아와 보니 글쎄 여씨 같은 첩이 글쎄 부뚜막에서 접대되면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는 게 아니겠소. 하도 기가 차서 먹던 그릇을 뺏으면서 한마디 했지. 아무리 배운 게 없어 예법을 모르기로 조상님이 드시지도 않은 걸 다 먹어치운 것이오. 그랬더니 그 계집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이었소. 아이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음식 좀 맛보기로 본처가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아이고, 본처가 날 이렇게 투기하는 줄 알았으면 인력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애를 낳고 살 수 있겠어? 계집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미녀에게로 달려드는 거라. 미녀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남편은 첩이 보라고 그러는 듯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먹질을 해댔지. 그래도 분에 안 풀렸던지 잠시 뒤에 들어가 가위를 집어들고 나와서 미녀의 옷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라. 그러더니 아이를 못 낳았네, 투기를 했네, 질거지 하고 어쩌고 하더니 미녀를 문 밖으로 내치는 게 아니겠소. 니년하고는 다신 볼 일 없으니 당장 꺼져. 미녀가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담 너머로 보통이 하나만 던져질 뿐이었다고. 이렇게 해서 미녀는 갑자기 소박을 맞고 쫓겨난 신세가 됐던 거요. 하도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리둥절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정처 없이 걸어갔지.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딸을 용서하셔요. 미녀는 목을 매 죽기로 결심하고 큰 고목나무 앞에서 무명천을 길게 찍고 있었다오. 그때 나무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였소. 어떤 사내가 나무에 기댄 채 신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소.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아이고 머니, 사내는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눈꺼풀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다오. 놀란 미녀가 나무에 걸려고 찢었던 무명천을 사내의 다리에 감았지. 힘겹게 사내를 부축하고 민가를 찾아 나서는데 우연히 어느 노파를 만났다고. 어르신, 좀 도와주시죠. 이 사내가 무슨 병고를 겪었는지 다 죽어갑니다요. 아이고, 산적들에게 당한 게로구만. 그러니 옷까지도 다 뺏기고 욕보였지. 이리 따라오. 노파를 따라간 곳은 드문드문 운이 있기는 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고. 빈 막에 남자를 누이고 노파가 가져다준 약초를 상처 위에 올렸지. 화전민들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다 떠나고 빈집들이요. 곡식을 갈지 않고 오래 버려두어 거칠어진 묵정밭이 있는데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밭을 일구며 사는 게 어떻겠소. 부지런만 좀 떨면 둘 입에 풀칠은 할 거요. 노파는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며 이야기해 주었고 인쪽이 드물고 조용한 곳이었으니 미녀는 그곳에서 사내를 돌봐주며 머물기로 했다오. 미녀는 생사를 오가는 사람을 돌보면서 자신의 괴로운 일들을 잊을 수 있었지. 게다가 빛을 잃은 사내의 얼굴을 씻기고 보니 세상 잘생긴 사내가 아니겠소. 마치 전설 속 왕자님처럼 근사한 외모였다오. 짙은 눈썹에 남자답고 또렷한 이목구비 허며 험한 일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은 고운 피부로 보아 지체 높은 댁제 같았다오. 아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망측하게. 미녀는 사내를 바라보다가 혼자 얼굴을 붉히곤 했지. 미녀의 정성 덕분에 사내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다오. 곰 앞선 왕자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절에 들어가는 길에 도적들의 습격을 받고 병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할 때 낭자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이오. 이제 사내는 앉아서 얘기를 나눌 정도로 몸이 좋아지긴 했어. 그런데 눈꺼풀에 상처가 깊어서 그런지 눈이 떠지지 않았던 거요. 어느 날 사내가 퍽 답답했던지 한숨을 쉬며 푸념했다오. 아들에게 기별이 없어.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하실지.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 과거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걱정입니다. 부모님이 큰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예. 그런데 부모님의 근심은 덜어드릴 수 없사오나 도련님의 공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듯하옵니다. 미녀가 어릴 적 방에서 매일같이 읽고 또 읽어서 서책의 내용을 다 외우고 있던 터라 중용이니 대학이니 사서삼경을 읊어주는 건 어렵지 않았지.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니라. 교묘의 말을 잘하고 얼굴빛을 화려히 꾸미는 자들 중에는 어진이가 드물다는 뜻이지요. 질승문 즉요, 문승질 즉산이, 문질 빈 연우해야 군잔이라. 그게 그 뜻이었군요. 미녀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었다. 사내는 미녀가 읊어주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지. 미녀는 사내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의혹이 솟아나고 있었다오. 동네 노파에게 부탁해 가지고 있던 가락지와 비녀를 팔아 필요한 가재노구를 구하고 밭에 씨를 뿌렸지. 운막살이도 처음이거니와 반일이라는 것도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었만 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뚝딱뚝딱 잘 해냈지. 그러는 사이 죽고 싶던 생각도 없어지고 삶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다오. 미녀가 사내를 살렸고 사내도 미녀를 살린 셈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가 미녀에게 말을 걸어왔는데 저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잠도 오지 않니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마침 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던 터라 사내의 제안이 반가웠지. 예, 괜찮으시다면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정말요? 네, 듣고 싶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재밌다. 책을 천말 안 읽고 자랐지만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쓴 책입니까? 실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셨습니다. 책이면 책, 이야기면 이야기, 어쩌면 그리 영하고 재주가 많으신지요. 방대한 지식과 이야기 짓는 재주까지 사내는 매일 미녀에 대한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오. 이번 이야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만 더 들려주시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벌써 자정쯤은 됐을 것입니다. 예? 저녁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요? 사내는 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오. 미녀의 차분하고 편안한 음성이 참 듣기 좋았고 심성은 물론 분명 얼굴도 예쁠 것이라고 상상했지. 무척 예의 바르고 기품 있는 말투로 짐작건대 분명 양반댁에서 귀하게 자란 여인일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무슨 이유로 산속 움막에서 생면부지의 사내를 돌보고 있는지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다오. 필시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낭자는 마음만큼이나 얼굴도 고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였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미녀가 말했다.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예, 들려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디에 사는 한 무개에게 외동딸이 있을지요. 어릴 적부터 예쁘다, 영민하다,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더랬는데 어느 해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 얼굴에 온통 얼큰 자국이 생겼지요. 그 후 방 안에만 있으면서 여차저차하여 그리 되었고 이러저러 해서 남편에게 쫓겨나게 됐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죽어가던 남자를 발견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주었다오. 그 여인이 너무 안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그 여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실은 아직 이 이야기의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미완성이죠. 도련님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으면 하십니까? 마음씨 고운 그 여인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자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갈 텐데요. 세상에 고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분명 그 여인의 예쁜 마음을 알아봐줄 남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녀는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음을 알고 있었지.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갈 텐데 무슨 수로 마음이 고운지 알 수 있을까? 이 사내도 미녀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분명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다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움막에서 지낸 지 3달째 되던 날이었다오. 그날따라 들짐승 우는 소리가 유난히 가까이서 들려오고 있었소. 둘 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가슴을 졸이고 있다가 약속이나 한 듯 어느새 둘이 가까워져 있었지. 그때 사내가 팔을 뻗어 미녀를 살며시 이끌어 왔는 게 아니겠소. 미녀는 얼굴에 홍조를 띠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사내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다오. 오히려 사내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지. 둘은 정감이 고조되었고 정심이 아득해지는 밤을 함께 보냈다오. 다음 날 아침 미녀는 일찍 목정밭으로 나갔고 사내는 움막에서 막 잠에서 깨어났는데 무심코 눈을 비비던 사내는 깜짝 놀랐지. 거짓말처럼 눈이 딱 떠져서 사물을 하게 볼 수 있게 된 거라. 사내가 뛸 듯이 기뻐하며 미녀가 밭에서 돌아오면 놀래켜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사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얼굴에 온통 얼큰 자국? 그렇다면 그 이야기 속의 여인이 저 여인이었단 말인가? 사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미녀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다시 눈을 꾹 감았다오. 그리고는 실눈을 뜨고 미녀가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미녀는 부경기를 따오고 밖에 내걸은 솥에 밥을 짓고 정말 한시도 쉴 새가 없이 부지런히 움직였다오. 그리고 저녁상을 들여왔는데 순간 사내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꾹 참았지. 사내의 밥그릇엔 고봉밥이 담겨 있는데 미녀의 그릇엔 멀건 죽만 담겨 있던 것이었지. 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내를 위해 중요한 이 사서삼경을 들려주어 공부를 시키고 밤이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오.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이불을 사내에게 덮어주었다오. 기꺼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던 미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 그날 밤 사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새벽이 올 때 문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오. 다음 날 아침, 도련님, 도련님! 밖에도 사내가 보이지 않자 미녀는 깨달았지. 이제 눈이 보이게 됐구나. 그래서 내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떠나신 게야. 미녀는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만 거요. 그래도 함께 지낸 정이 있는데 아무 인사도 없이 떠난 사내가 야속했지. 챙길 사람도 없고 이야기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으니 적막하고 쓸쓸한 데다 밤은 어찌나 길고 무서운지. 미녀는 사내가 그리워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오. 이후 미녀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망연히 앉아있는 날이 많았고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오. 낭자, 안에 계시오? 사내가 불쑥 움막으로 들어서기에 미녀는 깜짝 놀랐지. 사내가 글쎄 옥색 갱삼을 입고 어사화를 쓰고 있는 게 아니겠소. 도련님, 진사시에 급제하신 겁니까? 귀한 옷을 입고 어찌 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지난번 들려주시다 말았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끝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예?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이야기라니 미녀는 어안이 벙벙했지. 자, 들어보시지요. 이야기 속에서 여인은 시댁에게 쫓겨난 뒤 우연히 길에서 죽어가는 사내를 구해 정성으로 보살펴주지요. 눈을 다친 사내는 몇 달 동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지요. 여인은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매일 그녀의 음성을 들으며 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표는 내지 못했지만 사내는 여인을 사모하게 되었지요. 석 달 뒤 사내가 눈을 떴지만 여인에게 티를 내지 못하고 지켜봤습니다. 사내는 여인을 지켜보며 그 마음 씀씀이에 감탄했지요. 멍자국찜은 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그날 밤 결심했지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이 나지요. 자, 이야기의 결말이 어떠신지요? 미녀는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터져버렸고 사내는 미녀를 가만히 품에 안았다오. 미녀는 사내가 준비해온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가마를 타고 사내의 집으로 갔다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며느라 고맙다 고마워. 사내의 부모는 미녀를 반기며 아들을 살려준 고마운 은인이자 하나뿐인 귀한 며느리라며 어여삐 여겼지. 세상에 우리 며느리는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꾼이로다. 어니 이야기 또 해주대요. 가족들은 미녀의 생생한 이야기와 재치 있는 말솜씨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웃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이놈의 소중한 물건. 옛날 어느 고을에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 사내가 있었어. 진짜 바보는 아닌데 사람이 지나치게 순하고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사내의 이름이 문제였다오. 이놈은 바보래요. 이놈은 바보래요. 조그만 것들이 이놈을 자꾸 놀릴게. 어휴, 이씨, 이 이놈을 이놈이라고 부르는 게 뭐 어때서? 이놈이 너들 친구야? 형이라고 안 부르고 자꾸 장난칠게? 낭에 또 그러기만 희바이 진짜로 가만 안 둘게. 이놈의 아비는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이었는데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쉽게 짓는 시고 글쎄 이놈이라고 지었지. 뭐여? 저 짜가는 것도들이 이름 부르고 바보라고 놀리는데 화도 안 나는겨? 이구 그러고 웃기만 하니까 바보라고 놀림받지. 혼주를 내라니까 혼주를. 이놈이와 갓난이는 서로 이웃에 사는 동갑내기였다오. 이놈이는 아비가 일찍 죽고 어미와 둘이 살고 있었고 갓난이 또한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소. 갓난이의 아비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얌전한 사람이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고함을 질러대고 주먹질을 해대는 인간이었다오. 이년아, 뭐하고 처자빠져 있어? 아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때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상책이었고 불숲에 숨어서 아비가 잠들기를 기다리다 새벽녘에야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 갓난이 아비의 고함 소리는 담을 넘어 이놈이의 집에까지 들렸고 이놈이의 어미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오. 그리고는 불숲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던 갓난이를 찾아내고는 갓난아, 거 있는겨? 예. 아줌님, 추운데 우리 집으로 오지 않고 왜 거 앉아 있는 거? 야심한 시각에 번번이 죄송했어요. 아, 우리 사이에 뭔 죄송일이야. 얼른 와. 일찍 어미를 여의고 주정뱅이 아비를 챙기는 갓난이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평소 갓난이를 예뻐하던 이놈이의 어미는 갓난이가 이놈이의 짝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오. 이놈이의 어미는 나중에 애들이 좀 더 크면 둘을 혼인시키리라 생각하고 있었지. 어리숙한 아들 이놈이에게 착하고 야무진 갓난이가 와준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미가 되겠노라고 속짐을 하곤 했다오. 그러나 아이들이 16살이 되던 해에 이놈이의 어미는 지병이 도졌고 급작스레 병이 악화됐다오. 그 뒤부터 이놈이의 어미는 매일 밤 이놈이를 앉혀놓고 이것저것 일러주기 시작했고 어느 날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다오. 그 주머니 안에는 은자, 가락지, 돈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낭아, 너 장가갈 때 쓰려고 아끼고 모은 거인데 사람 일을 어찌 알겠냐. 언니, 이제부터 어미가 하는 말 잘 들려야 해요. 언니가 소중한 건 밖에 내놓지 말고 바지 속에 놓고 다니라. 고 했던 말 기억하제? 이 요것도 바지 속에 놓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장가갈 때 쓰는 거요. 고추맨키로이 우리 아들은 뭘 가르쳐주면 이찌를 분파리함은 일한 만큼은 꼭 받아야 하고 물건을 팔 쪽에는 돈 먼저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겨. 돈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바지 안에 넣어놓고 누가 돈 달래도 주지 말고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술은 입에도 대지 말고 밥하고 빨래하는 건 갓난이가 줄게. 엄고 짜고 그러지 마라. 혼자 남겨진 어리숙한 아들 이놈이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놈이 어미는 밤새도록 많은 걸 일러주었고 이튿날 눈을 감고 말았다오. 이놈이는 엄니를 부르며 밤새 목 놓아 울었지. 어미 잃고 홀로 남겨진 이놈이의 꼴은 말이 아니었소. 겨우 밥만 할 줄 알았지. 살림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거지꼴이나 다름이 없었지. 그래서 갓난이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옷도 꿰매주고 살림도 가르쳐주면서 이놈이를 챙겨주었다. 이놈이는 그런 갓난이가 고마워서 갓난이 집에 나무도 해다 주고 힘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었고 말이오. 그러던 어느 날 갓난이가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일이었소. 이놈이가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한다니까. 우리 콩팥도 다 이놈이가 갈아놓은 거요. 나도 데려다가 우리 반일 좀 시켜야 쓰겠네. 같은 값이면 일 잘하는 놈이 나았지. 아, 귀여워. 아줌니들.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놈이가 아줌네 머슴이에요? 아, 자가 시방 뭐라는 게 찾기 빠진 애를 어떻게 부려먹을 생각을 해. 한데요, 야가 지금 우들리 돈도 안 주고 부려먹는 줄 아는갑이네. 뛰다 죽겠네, 참말로. 아, 자가 셈이 얼마나 정확한 앤데 품삯을 떼멀냐. 떼먹길 괜히 찔리니까 딴소리들 하는 거야. 갓난이는 마을 어른들이 이놈이를 부려먹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불편했다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품팔이를 하는 이놈이가 가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지. 그때 멀리서 이놈이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놈이는 갓난이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한다름에 달려왔다오. 갓난아, 응, 노아, 어디 다녀오는겨? 이사네.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고, 마이, 넘사스럽게 뭐 하는 거야? 이놈이가 글쎄 바지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으니 잠시 뒤적뒤적하다가 바지 속에서 꽃을 꺼내는 게? 아니, 이게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 어매가 소중한 건 바지 안에 넣는 거라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바지 안에 넣는? 이럴 때 보면 이놈은 바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놈이가 바보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갓난이는 이놈이의 이런 순수함이 싫지 않았다오. 한편 몇 해가 지나도록 갓난이의 아비는 술을 끊지 못했고 오히려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고 있었는데 술을 좀 적게 마시거나 하는 날에는 손이 덜덜 떨리고 난폭해졌고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일을 못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술을 못 사 마시고 그러다가 반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했지. 급기야는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못할 짓 했는데 글쎄 갓난이를 김첨지의 첩으로 보내버린 것이었다고. 김첨지는 돈도 많았지만 나이도 많았고 여색을 매우 밝히는 자였소. 그래서 갓난이 아비에게 돈을 주고 갓난이를 셋째 접실로 들인 것이었지. 갓난이의 방은 아비와 살던 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넓었고 손에 물 안 묻히고 하인들이 해주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마치 넓은 감옥 안에 있는 듯 답답했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게만 했다오. 김첨지가 갓난이의 방을 자주 드나드니까 둘째 첫 매월이의 시샘이 극심해졌는데 나으리, 무슨 일이냐? 매월이 씨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사옵니다요. 어디가 안 좋다더냐?
예, 배탈이 난 것 같사온데 통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요. 오늘 하루 종일 굶으셨지 뭡니까요? 내가 지금 가보겠다. 매월이가 갓난이를 질투해서 회방을 놓는 것이었다오. 그런데 갓난이는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했지. 어떻든 늙은 김첨지의 품에서 한시라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 말이오. 갓난이가 김첨지의 집으로 들어간 지도 몇 달이 지났소. 지금쯤 동네 뒷동산에 철쭉이 만발했을 껴요. 그나저나 노미는 밥이나 잘 챙겨 먹는지 원. 팔꿈치가 다 해진 옷 그대로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갓난이가 마당을 거닐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는데 문 쪽에서 갓난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오. 갓난이가 보고 싶어서 며칠을 김첨지의 집 앞을 서성이던 노미가 문틈으로 갓난이를 보고 반가워서 물은 것이었지. 몇 달 만에 노미를 만난 갓난이의 얼굴을도 오랜만에 희색이 만연했다오. 노미야, 잘 지냈겨? 밥은 잘 먹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여긴 어쩐 일이래? 노미를 만난 갓난이가 깡총깡총거리며 좋아했지. 나무 하다가 너 좋아하는 꽃이 만발이었길래 생각나서 꺾어왔구먼. 아이 노미야, 또 바지송에 넣은겨? 미는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지. 한편 우연히 이 광경을 매월이가 보고 거요. 그러고는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지. 며칠 뒤 장이 서는 날이었소. 노미는 갓난이에게 주려고 예쁜 비녀를 샀다오. 그리고 김첨지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지. 그때 매월이가 기다렸다라는 듯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대근이 슈이지는 이놈이라고 해요. 누구 찾아왔어? 야, 갓난이를 찾아왔는데요. 우리 막내 동서 갓난이를 찾아온 게로군요. 마침 잘 됐어. 지금 막내 동서가 많이 아파요. 대기 병문안이라도 해주면 좋아하겠소. 저기 보이는 저 방이 동서방이라오. 지금 방에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 보시오. 노미는 갓난이가 많이 아프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걱정을 했지. 그리고 앞뒤 생각 없이 갓난이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오. 어머, 노미야? 갓난아,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겨? 아프긴 멀쩡한데. 근데 넌 어찌 여기까지 들어왔대?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야. 나이 하시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야. 나는 네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그래요, 누가 그러실까? 요라고 멀쩡한데. 안 아프면 다행이구만. 마침 너한테 주려던 것이 있는데 이것만 주고 얼른 나가야겠구만. 잠깐만 기다려봐. 노미가 바지를 끌러서 바지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고 뒤적뒤적 뭔가를 찾고 있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그때 방문이 획 하고 열리더니 세상에 이것 보십시오. 두 년놈이 대낮부터 배를 맞추려는 것이지요. 매월이가 문을 열어줬고 뒤에는 김첨지가 무서운 얼굴로 서 있는 거라. 하도 갑작스러워서 갓난이와 노미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리둥절해 있었고 말이오. 김첨지는 노미가 바지끈을 끌는 채 한쪽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노미를 멱살잡이하여 마당으로 매다 꽂았다오.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던 데다가 옆에서 매월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김첨지는 갓난이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라. 이년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여봐라, 이년놈들을 당장 잡돌이하여라. 하인들이 달려들어서 갓난이와 노미를 멍석말이 하더니만 사정을 두지 않고 몽둥이로 때리고 마구 짓밟았다오. 얼마나 때렸던지 둘 다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고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고 말았지. 나으리 둘 다 움직이질 않습니다요. 죽은 것 같은데 두 년놈을 동구 밖으로 갖다 버리거라. 예. 하인들은 노미와 갓난이를 동구 밖 불숲에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가버렸다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노미가 먼저 정신을 차렸고 약하게나마 숨이 붙어있는 갓난이를 안고 저자로 내려왔지. 노미는 주막집에 방을 하나 얻어 갓난이를 돌봤고 다행히도 갓난이는 금세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오. 미안하구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방에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노아, 울지 마.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야.
그게 뭔 말이야? 이제 진짜로 너랑 나 둘뿐이잔. 응, 요라고 눈탱이 밤탱이 됐어도 너랑 같이 있으니까 좋기만 하다. 참말이야.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 둘은 부부가 되기로 했다오. 그나저나 어디 멀리 가서 살아야 할 텐데 먹고 살 일이 걱정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아. 에이, 네가 무슨 돈이 있다 그려. 참말이야. 자, 뭘 튀어? 노미가 바지끈을 끌르더니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다오. 그런데 바지 속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지 못하겠소. 돈꾸러미, 은자, 가락지, 비녀, 놀이개 등등 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이게 다 바지에서 나온 거야? 우리 언니가 소중한 건 밖으로 내놓지 말고 바지 속에 넣고 다니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돈 많이 모으면 은전이나 가락지로 다 바꿔서 다니라고 했소. 세상 물정엔 어두운디 어떻게 여고 앞가림을 잘했을꼬. 아줌니께서 참 잘 가르쳐 주셨네. 그럼 어디 가나 밥 걱정 안 하고 잘 살겠구먼. 건강하지? 착하지? 돈 잘 모으지? 순 바보로만 알았던 노미가 이렇게 알찬 1등 신랑감인지 누가 알았겠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